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음악공간, 화요 영화음악공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요일, 또 여러분들과 영화,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밤새 비가 조금 내렸나 봐요. 아침에 길을 나섰는데 길가가 축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비가 보슬보슬 조금 내렸는지 길가가 싹 깨끗하게 청소된 듯한 느낌이어서 아침부터 괜시리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이번 겨울은 지난 겨울보다 정말 날씨가 따뜻하죠. 포근한 겨울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항상 방송 준비하기 전에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실에서 화장을 할 때 작년 겨울만 해도 으슬으슬 막 추워가지고 엄청 그 화장하는 시간이 곤욕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화장을 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왠지 큰 거울 보면서 하는 게 편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뜩이나 못하는 화장 조그만 거울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화장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할 때마다 으슬으슬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뭔가 이번 겨울이 따뜻하긴 하구나라는 것을 화장하면서 느낍니다. 올 겨울 좀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제대로 된 겨울 날씨를 원하다가 또 이런 포근한 겨울이 다가와서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심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춥긴 춥지만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아서 다행이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년에 또 엄청 추워지거나 올해 겨울에 엄청 추워지면 또 배신을 느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배신감이. 네, 오늘 화요 영화 음악 공간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활짝 열어봤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는데 방송에서 오프닝 멘트를 못 들으신 분이 종종 계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오프닝 멘트를 어떤 것도 여러분들과 얘기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 그 검색어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그 검색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우울증인 것. 즉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는 상태, 숨겨진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현대인의 이런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김세훈 기자와 함께 얘기했던 트루시니스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숨겨진 우울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 자체도 현대인의 질병이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가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증후군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승무원이나 아니면 전화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말로는 웃고 있고 상대방한테 고객에게 항상 친절한 미소로 대응해야 하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런 감정을 숨긴 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긴 증후군이 바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직종을 떠나서 우리 현대인들한테도 많이 있는 질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왠지 여러분들과 좀 이런 감정을 좀 더 적나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표현하고 드러내고 또 내 감정을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필요한 그런 용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하나의 화요 영화 음악 공간. 네, 첫 곡이죠. 네. 영화 로마 위드 러브의 볼레로 듣겠습니다. 네, 영화 로마 위드 러브의 네 블루 디핀투 디 블루 맞나? 볼라레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로마이드 러브 예전에 제가 문화다락방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미드나잇 인 파리의 감독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로마 위드 러브죠. 이 영화 로마 위드 러브는 다양한 그 옴니버스 구성으로 각자 로마에서 펼쳐지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영화에 담았는데 정말 이 영화 로마 위드 러브가 당시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처음에 이 영화가 우디 앨런 감독의 그런 작품의 특징처럼 뭐 파리를 배경으로 한다든가 뭐 그전에 있었던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이런 유럽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특징도 있었지만 그래서 로마라는 배경을 어떻게 영화에서 풀어낼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영화 안에서 다양한 그 로마 안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결 이렇게 응축되면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탄생이 됐던 영화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거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에서 되살아난 추억 한 남자가 중년 남자가 로마에 가면서 열정적인 자신의 그런 뭐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삼각관계에 얽힌 한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로마의 그런 휴일에서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지만 그 남자를 통해 자신의 젊은 날을 추억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벼락스타가 된 로베르토 베니니가 주연했던 그 벼락스타가 됐던 한 남자의 이야기. 정말 인기가 많을 때는 사생활이 없었고 너무나도 힘들고 하지만 그 인기에 굉장히 그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하게 돌아갔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인기가 사그라들자 나의 이 소중했던 일상들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옴을 느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던 피곤한 스타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한 그 장면에서는 신혼여행을 왔는데 알 수 없는 그런 콜걸과의 그런 하룻밤을 겪게 되면서 항상 반듯했던 남자였는데 어느 순간 비행의 남편으로 빠져드는 그리고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항상 내 꿈, 나의 꿈을 그냥 꿈일 줄만 알았던 사람인데 그 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디 앨런 자체가 뭔가 오페라의 그런 감독으로서 훌륭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우연히 사돈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돈의 오페라 실력에 반하게 돼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한 번쯤 꿈을 꿔봤을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이 로마이드 러브에서는 영화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반듯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본능으로 충실하게 그러면서 나의 그 삶의 틀을 깨버리고 간다면 그만한 충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던 그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살았겠죠. 그리고 그 억압에서 자신의 본능은 자꾸만 억누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쯤 자고 일어났는데 벼락된 부자나 아니면은 뭐 대박난 스타가 되는 꿈들 다들 누구나 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인기는 서서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인기가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을 성과를 보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오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탑이 무너지는 것은 그 한순간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종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대박난 스타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내가 어디 가든 다 파파라치가 따라다니고 뭐 내가 입은 옷까지만 해도 그 옷을
막 어떻게든 사람들이 팬들이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모습에서 내가 아이들과 아내와 또 아니면 남편들과 함께 소소하게 그 가족을 이제 어쨌든 그때는 매번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루하고 따분했지만 대박난 스타가 되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소소한 일상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도 있겠습니다. 이 로마이드 러브 영화에서 나온 OST 함께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 네. 몰랑루즈의 유월송 듣겠습니다. 네, 이안 맥그리거가 부르는 몰랑루즈 OST 유월송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당시 우연히 파리에 머물게 된 젊고 이상에 사로잡힌 이안 맥그리거가 주연한 시인 크리스티앙이 샤틴에게 불러주는 노래이기도 했죠. 이 노래는 엘튼 존의 유월송이 원곡이고요. 그 엘튼 존의 원곡과는 조금은 이완 맥그리거가 부르는 곡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매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이완 맥그리거의 그 성량에서 더 시원하고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완 맥그리거가 부른 유월송 그리고 원곡은 엘튼 존의 유월송인데요. 당시 이 엘튼 존의 유월송 자체가 굉장히 좀 이 곡을 듣고 비틀즈의 그 존 레넌은 이랬답니다. 음악을 시작한 이래 처음 들어보는 전혀 새로운 느낌의 곡이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고요. 당시 또 2001년 그때 영화 지금 방금 들으신 몰랑루즈에서 이완 맥그리거가 이 곡을 다시 부르면서 크게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담담하면서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정말 그 노래 안에 나의 감정을 실어낸다는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사랑 고백을 하거나 뭐 세레나데 같은 것을 부를 때 그 감정에 더 선율에 내 감정을 실어서 그 감정이 더 배가 되게끔 느껴지는 게 또 음악의 힘이라고들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오프닝 그 멘트 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것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생기는 마음의 병.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방법들을 배우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짝사랑인 경우도 참 이 마음의 병이 큰 거죠. 그리고 이 짝사랑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그냥 꼭꼭 싸맨 채 지내는 것도 또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마음의 병이라는 것들,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병들. 하지만 이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이 사회는 너무나 각박하고 살벌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 속에서도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길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노래 몰랑루즈 유월송 듣고 왔고 여기서는 또 수많은 좋은 곡들이 많아서요. 나중에도 또 몰랑루즈 OST 한번 들어볼 거고요. 네, 서머타임 킬러 런앤런 듣겠습니다. Wonder who can tell me where's the happiness?
splash of sunshine. Wonder why I have to set so far away, leaving back what counted for a better chanc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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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ing circles. What I'm looking for, looking and waiting for, really I'm waiting for a splash of sunshine. What I am looking for, looking and waiting for, really I'm waiting for a splash of sunshine. Do-do-do-do-do, rolling away. Do-do-do-do-do, rolling away. 네, 영화 서머타임 킬러 런앤런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 사람 나온 영화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당시 올리비아 하세가 주연을 해서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 하세, 로미오와 줄리엣의 올리비아 하세의 모습을 보고 여자인 저도 홀딱 반해가지고 어쩜 그게 사람의 얼굴인지, 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모습은 아닌지. 네, 그래서 이 올리비아 하세가 당시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고 4년 후에 작품을 다시 찍는다고 했을 때 이 서머타임 킬러의 작품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정숙하고 예쁜 모습보다는 좀 여기서는 범죄적이고 액션 스릴러 영화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듯 그런 올리비아 하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약간의 그 올리비아 하세 자체가 갖고 있는 신비적인 매력을 또 이 영화에서 더 빛을 발한 영화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영화는 다들 뭐 흔히 우리가 아는 원수의 딸을 사랑하는 그런 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원수의 딸을 납치해가지고 뭐 그렇게 벌어지는 해프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뻔한 스토리지만 당시 이 올리비아 하세와 또 크리스토퍼 미첨 맞나요? 크리스토퍼 미첨 그 두 배우의 연기로 더더욱 이 작품이 좀 많은 이들한테 회자가 됐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지금 런앤런 이 들은 곡도 우리 뭐 나라 CF 커피 음료나 이런 CF에서도 많이 또 사용됐던 수록곡이기도 하고 당시 영화보다 음악이 더 유명해지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던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말고는 딱히 그 이 영화의 감독이었던 안토니오 이사시 감독이 그렇게 막 다른 작품에서는 많이 알려진 작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직접 극본까지 썼다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이 안토니오 이사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을 좀 보여줬던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크리스토퍼 미첨과 올리비아 할세 두 배우의 활약으로 이 영화가 조금은 또 더 빛을 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영화보다는 이 런앤런 음악이 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대중적으로도 많은 회자가 됐던 계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치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면은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열정적인 그런 청년이 이제 아버지의 그런 복수를 한다고 아버지들을 죽인 악당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막 모두를 이제 처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올리비아 하세를 만나게 되면서 이게 악당의 딸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되면서 애틋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그 올리비아 하세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토퍼 미첨의 연기도 굉장히 좀 신선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 약간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영화인데 옛날 영화다 보니까 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뭔가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이렇게 막 허공에서 킥을 날릴 수 있는 닌자죠. 네. 무슨 슈퍼맨, 뭐 배트맨 마냥 한 사람이 막 오토바이 타다가 날아가면서 킥 날리고 막 혼자 막 100대 1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네.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나 그렇게 뭐 어린 친구 남자들이 상처가 나면은 너 이거 왜 그래? 이러면은 100대 1로 싸우다가 다쳤어. 그 100명은 그래서 친구들은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너냐? 이러면은 아니, 한 명이 나고 100명들은 다 지금 이렇게 쓰러졌지. 라고 나름 그 조그만 꼬꼬마들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나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저희도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막 안 믿으면서도 그냥 또 내심 진짜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좀 나는데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내심 내가 어른이 되면 나도 저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저도 어렸을 때 올리비아 하세를 보면서 나도 크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했었다는. 전혀 이 얼굴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얼굴이죠. 올리비아 하세, 뭐 오드리 헵번 같은 얼굴들은 정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미인들. 그리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아는 여자 영화 OST입니다. 데이라이트 부릅니다. 아는 여자. 네, 데이라이트의 아는 영화, 아는 여자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영화 아는 여자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재영 씨랑 이나영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기도 하죠. 저는 이 영화 제가 배우 정재영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이 정재영 씨가 특히 이 영화에서 현실적이고도 담담한 그런 연기를 정말 너무나 잘 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이 속마음, 속아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짝사랑에 대한 감정들 다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짝사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짝사랑을 해볼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정말 더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너무 힘들고 속앓이를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채 꽁꽁 싸맨 채 그렇게 좀 내 마음을 계속 숨기려고 급급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의 두근거림, 설렘, 내가 내 마음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는 그런 심장 소리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또 짝사랑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아는 여자가 이나영 씨가 정재용 씨를 계속 쭉 짝사랑하면서 혼자 했던 가슴앓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정재용 씨가 사랑에서 실연을 당하고 슬퍼할 때, 그리고 자신이 정작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슬퍼할 때 이나영 씨를 만나게 되죠. 그 이나영 씨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고 또 아는 여자 마냥 그렇게 옆에서 슬쩍슬쩍 다가가는
영화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장진 감독은 좀 약간 그 현대 일상을 소소하고 담백하게 풀어내는데 그 특징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이 아는 여자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그 정지영 씨가 옛 연인을 우연히 만났을 때 이나영 씨와 함께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고 옛 여인이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 여자친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정지영 씨가 그냥 아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나영 씨가 주변에 아는 여자가 그렇게 많냐 했더니 거기밖에 없다. 거기 그 말에 또 이렇게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좀 많이 예쁘게 담겨 있는 영화 아는 여자 OST 듣고 왔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수많은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은데요. 이 감정이 어느 순간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이 마음에 응어리가 쌓여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조금은 내가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표현을 해버린다면 당장 내 마음이 뭐 어떻게 될지라도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 순간만은 후련하지 않을까요? 앞뒤 생각 안 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또 곡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곡은 아니고 바로 우리 영화 속 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영화 속 그 이야기. 우리가 정말 만날 운명이라면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운명이란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한테 우연이란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네,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명대사 중에 한 부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운명이란 것을 우리가 바라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운명이란 것들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그 운명을 일부러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있기에 운명이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하죠. 언제 한 번 그런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어디론가 갈 때마다 남자가 있다는 거죠. 카페에 갔는데 저도 거기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길거리를 우연히 지나갔는데 지금 봤다고, 그쪽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은 그 여자를 계속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운명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 우연이라는 것을 좀 믿게 될 때가 있는데, 조금은 이 노력이 있기에 그 운명이라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또 알게 될 때도 있는 거죠. 엽기적인 그녀 OST, 네,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I believe.